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간 감사 결과에서 경영권 탈취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했다는 건데요. 이 물증 안에는 뉴진스의 전속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을 논의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가 날 배신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뉴진스의 다음 달 컴백 일정이 아직 변경되지 않은 가운데 거취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신세롬 기자입니다.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감사 결과를 연이어 쏟아냈습니다. 더 이상 경영 활동을 맡기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 경영진의 단체 대화방에서 하이브의 어도어를 팔라고 권유해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드는 구상안이 나왔다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또 관계자 대면 조사 등에서도 민 대표가 뉴진스와 전속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 등을 논의했고 인사, 채용 등 주요한 회사 경영 사항을 무속인 조언을 받아 이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영권 찬탈을 계획, 의도, 실행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배신당했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하이브를 배신하고 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써먹을 만큼 다 써먹고 그냥 제 입장에서는 저 찍어 누르기 위한 그 프레임으로 정확하게 느껴지고 하이브가 증거로 내세운 카톡 대화 등은 월급 사장이 하는 푸념이었을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양측이 경영권 찬탈 시도를 두고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뉴진스는 신곡 버블껌 뮤직비디오를 27일 선보이는 상황. 양측 모두 뉴진스의 활동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이미 잡음이 뉴진스를 잔뜩 가려버렸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계 온라인 쇼핑업체에서 판매되는 일부 어린이용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부 제품에선 기준치보다 300배가 훌쩍 넘는 유해 물질이 나왔는데요. 서울시가 검사한 품목의 절반이 부적합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매주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품목을 골라 안전성 검사를 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선 기자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중국계 온라인 쇼핑업체에서 판매하는 신발 장식품입니다. 마음에 드는 장식을 편하게 떼었다 붙일 수 있어 인기가 많은 제품들인데 서울시가 검사 결과 일부 제품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실험을 거친 신발 장식 16개 중 7개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는데 기준치의 33배를 초과하는 납성분이 나오기도 했고 일부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348배 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 중에 DHP 같은 경우에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입니다. 이 납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생식 기능에 해를 끼칠 수가 있고요. 차량용 햇빛 가리개 제품에서도 기준치의 324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유해 물질이 추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 품목 22개 제품 중 11종이 판매가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시는 소비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선정해 유해성 검사 후 결과를 추가 공개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6년간 1,900여 개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했는데요.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과 또래인 초중등생 120여 명이 피해자였습니다. 법원은 A씨가 교사이면서도 이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크게 질책했습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씨는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주로 고학년 담임교사를 맡았습니다. 범행은 A씨가 교사직을 시작한 뒤 불과 3년 뒤부터 시작돼 무려 6년간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A씨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내용의 대화방을 만들어 피해자를 물색했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 성적 행위를 지시한 뒤
이를 촬영하도록 해 전송받는 방식이었습니다. 피해자는 120명, 제작된 성착취물은 1,900여 개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피해자 한 명을 직접 만나 유사 성행위도 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들과 같은 또래의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이면서도 이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질책했습니다.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는 쉽지 않다고도 평가했습니다. A씨의 최종 형량은 징역 13년. 당초 항소심에서는 징역 18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지난해 사건을 파기환송한 뒤 형량이 줄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상습 제작을 처벌하는 조항이 2020년 6월부터 시작됐는데 A씨 범행 중 다수가 그 전에 벌어져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13년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SSG의 최정 선수가 어제 통산 468번째 홈런을 터뜨리며 이승엽 선수를 제치고 프로야구의 새로운 홈런왕으로 등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최다 홈런 기록에 19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이라는 겹경사에도 최 선수는 담담했습니다. 데뷔 후 매 시즌 두 자릿수 홈런을 목표로 지난 20년을 꾸준히 걸어왔기 때문일 텐데요. 이제는 새로운 기록 500홈런을 향해 전진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아쉬울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좌익수 뒤로 담장을 넘어갑니다. 드디어 터졌습니다. 통산 468번째 아치를 그리며 이승엽 이후 10년 10개월 만에 KBO 홈런 왕좌에 오른 최정은 담담한 표정으로 베이스를 돌았습니다. 홈런을 치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올린 의외의 생각은 취재진을 폭소케 했습니다. 넘어가는 순간 이제 구단에서 해주려는 이제 그 세레머니가 그 브리핑을 제가 받은 게 있어서 이제 그 걱정하면서 뛰었죠. 최다 홈런 기록과 함께 19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 달성에 겹경사도 누렸습니다. 매 시즌 두 자릿수 홈런을 목표로 선수 생활을 이어온 결과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깨지기 싫은 기록, 되게 욕심나는 기록이거든요. 정말 저는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하는 게 되게 목표였었는데 제 기록을 계속 깨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흔쾌히 홈런볼을 기증한 기아 팬 강성구 씨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 강 씨는 1,500만 원 상당의 신세계 계열사 혜택을 선물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 구단에서 혜택 같은 것도 크게 해주신 덕분에 또 흔쾌히 이렇게 기증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혜택 잘 누렸으면 좋겠고 좀 부럽다고. 올해 나이 37에도 노력하는 선수로 평가받는 최정은 누구도 가보지 못한 500홈런 고지를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다 홈런 기록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달성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신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더 후련한 마음으로 시즌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좋은 성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최정. 지난 20년간 그래왔듯 500홈런 시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세계 최초로 당일치기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부과하겠다는 도시가 등장했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이야기인데요. 입장료는 5유로, 우리 돈으로 약 7,000원입니다. 오버 투어리즘, 즉 과잉 관광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인데 프랑스와 스페인 등 관광객이 몰리는 이웃 국가의 다른 도시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입장료를 받기로 한 건 관광객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베네치아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연간 약 3천만 명 수준. 그러나 도심 인구는 약 5만 명으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관광객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정작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무너져 내렸고 소음과 집값 상승 등으로 거주민들이 이탈했다는 겁니다.
We need to safeguard the spaces of the resident, of course, and we need to discourage the arriving on day trippers in some particular days. So the access fee system and the reservation system is just a new tool to better manage the tourism in Venice. 입장료는 우리 돈 약 7,000원 수준인 5유로입니다.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면 QR코드를 내려받을 수 있는데 수식 업무에서 미납 사실이 발각되면 최대 60배, 약 44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지역 주민과 출장 등 사유로 방문한 사람, 14세 미만 청소년 등은 제외됩니다. Che siano chiari dove vengono investite tutte queste risorse, tutte queste entrate, perché se mi dicono che rimettono a posto le migliaia e migliaia di case che sono sfitte in questa città, allora penso che potrebbe anche essere sostenibile per quanto io sia contro. 아직은 시범 도입 단계로 이탈리아 해방 기념일인 이달 25일부터 7월까지 공휴일과 주말을 중심으로 총 29일간 시행됩니다. 베네치아의 이번 정책은 오버 투어리즘으로 고통받는 프랑스와 스페인 등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황정현입니다.